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의 핫 키워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정보원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네요. 네, 현지 시각으로 10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정남이 CIA 정보원이었고 또 CIA 요원과 수차례 만났다는 겁니다. 네. 이 소식통은 김정남이 지난 2017년 2월에 말레이시아로 향했던 이유가 CIA 요원을 접촉하기 위해서였고 미 정보기관 관리들이 처음에는 김정남 피살 이후 김정남과 CIA 접촉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서 안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CIA가 김정남과 접촉했다는 것은 운동 국가인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의 정도를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여러 전직 미국 관리들이 이 단연간 외국에서 생활해서 평양의 권력 기반이 없는 김정남이 비밀스러운 북한의 내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며 이 김정남과 CIA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도도 덧붙였습니다. 이 김정남이 CIA의 정보요원이었다는 주장은 월스트리트 저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제기가 됐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중국 베이징 지국장이자 한반도를 전문 취재해온 애나 파이필드 기자는 최근 자신이 출간한 마지막 계승자라는 책에서 김정남이 CIA 정보원이란 사실을 알게 된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을 보면 CIA가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 또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정보기관인데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정보 촉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CIA가 오랫동안 북한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쏟아왔고 믿을 만한 정보원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CIA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 등을 추적하는 작업을 통합하기 위해서 한국임무센터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직 국무부 관리인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수석 연구원은 CIA는 북한의 무기 개발과 미사일 수출 등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탈북자를 자주 활용해 왔다며 이 북한 내 믿을 만한 정보원, 특히 인적 정보원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이 김정남이 설사 이 CIA 정보원으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외국으로 떠도는 생활을 해왔던 터라서 세밀한 북한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요. 거기다가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권력의 핵심부에서 밀려난 왕따 신세다 이렇게 평가도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 중국권인 마카오에 주로 살았던 김정남이 외국의 보안기관, 특히 중국의 보안기관과는 접촉했을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미국 관리들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김정남을 통한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미국 정보기관들은 김정남이 그러한 역할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정남이 우리나라의 국정원과도 접촉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김정남 CIA 요원서를 보도한 바로 다음 날인 11일 서울발 기사를 통해서요. 김정남이 자신이 북한 정권에 접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중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고 이는 수입을 얻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또 CIA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남한 정보 당국에 접근해서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핵 육자회담 남북한 수석대표를 맡았던 천영우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김정남이 지난 2011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권력을 쥔 이후 암살을 당할 뻔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고 말했는데요. 김정남은 이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 동생인 김 위원장에게 살려달라고 호소를 했고 중국은 북한에게 자국 영토에서 김정남을 상대로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네. 또 김정남이 일본 언론과 빈번하게 통화하면서 정보를 주면 돈을 받아낼 수 있고 특히 단독 인터뷰의 경우 일본 언론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이것은 뭐 정치적 야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호화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공식적으로 언급한 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곧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의 이복형과 관련한 CIA에 대한 정보를 봤다. 나는 내 임기 하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을 불쑥 던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김 위원장에 대한 CIA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북한은 처음부터 계속 요구했던 게 북한의 체제 보장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게 약속을 해준 겁니다. 자신은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김 위원장을 위협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니 나와 대화에 나서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과 계속 이야기를 하겠다, 협상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억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요. 하노이 회담이 2월 말에 결렬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사실 비관적인 보도, 굉장히 부정적인 보도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단 한 번도 그 대화의 판을 깨겠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주변에서 끊임없이 흔들어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 대화 의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자칫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파장을 미리 봉합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그 당시 기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CIA가 틀렸느냐. 그리고 김 위원장이 이복형을 죽였느냐.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에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하는 것은 지금의 관계를 고려할 때 내 치하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답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의도를 확인시켜 주기라도 하듯이 나는 그것에 관해서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자신이었으면 CIA로 하여금 살해당한 이복형을 정보요원으로 모집하도록 놔두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올리브가지, 그러니까 화해의 몸짓을 내밀었다 이렇게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은 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서 어떤 것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백악관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간의 대화가 그러면 곧 금방이라도 다시 시작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관계가 중대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꾸준히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흔들림 없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맞아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네. 근데 이 미국 대통령이 6.25 전쟁 교전 당사자인 김주석 생일에 맞춰서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건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김 위원장의 친서는 그 답신의 차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들 때마다 이 새로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 친서 역시 북미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핀란드 순방 중에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고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계속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역시 12일 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그동안 북미 간 대화나 접촉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미 간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11일에 비핵화의 진전이 없어도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건설적인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북미 간 대화, 북미 간 대화 재개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우리나라가 정말 반드시 중재자가 아니라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데도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겉으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실제로는 남과 북이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 역시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데요. 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한 국제세미나 기조 강연에서 남북 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남북 관계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북미 관계 비핵화 협상과 같이 가야 한다. 먼저 가지 말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난해 한반도가 얼어붙었을 때 남북관계의 우선적 발전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고 북미 협상도 진전시켰다는 점, 또 남북관계의 우선적 발전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든 것이 지난 1년간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점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이 북미 간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인 친서 전달에 이 우리나라의 서훈 국정원장이 메신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서로 간에 오고 간 친서의 내용 역시 우리 청와대가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친서와 관련해서 나는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친서가 전달될 것이라는 것도 또 친서의 대체적인 내용을 미국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또 남북 사이에 그리고 또 북미 사이에 공식적 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을 때도 두 정상 간의 친서들은 교환되고 있다며 친서들이 교환될 때마다 한미는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대체적인 내용도 사전에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침 어제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월 12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제 북미 간의 관계가 좀 빨리 풀리고 또 북미 정상이 좀 다시 만나는 장면을 봤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기대만큼 그렇게 쉽게 잘 풀리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제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대한 의지와 지도력이 큰 기여를 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가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70년간 적대적으로 살아온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양 정상이 여전히 신뢰와 대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아슬아슬한 순간들도 많았는데요. 그렇죠. 이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훨씬 더 좀 크게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못 받고 셈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대미 압박 행보를 보이고 있죠. 게다가 미국은 북한 화물소인 YG 어니스트홀을 압류하고 국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좀처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북한은 12일에도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 제2차 조미 순회 회담이 파탄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북미 간의 관계를 당사자인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잘 바라보고 있는 만큼 좀 교착 상태에 빠진 것들이 잘 올해 안에는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